감독님 거 너무 두꺼워요. 남편분은 내일 오시죠.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 등을 따라 내려오는 손길이 너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거부할 수가 없었죠. 감독님의 숨이 제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고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습니다. 저는 분명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몸은 전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의 체온이 제 몸을 감싸듯 다가올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기분이었죠. 너무 오랜만이라 그런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가슴이 빠르게 뛰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들려오는 인기척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남편이 분명 거실에 있었는데 그 발소리가 점점 이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을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의 팔을 더 세게 붙잡고 있었던 제 모습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듣는 이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결혼 생활 36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런 선택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유도 체육관에 보내기 시작한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결혼 생활 3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서 용접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었고 집에는 주말에만 잠깐씩 올라왔다가 다시 일요일 저녁이면 아무 말 없이 내려가곤 했어요. 처음에는 그런 생활이 너무 힘들고 서러워서 전화기를 붙잡고 한참을 울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감정조차 무뎌져 버렸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집에 없는 평일이 더 익숙해졌고 오히려 주말이 되면 어색함이 느껴질 정도였어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답답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게 되었죠.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만 남긴 채 소파에 누워 잠이 들기 일쑤였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딱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밥을 차려놓고 혼자 식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집안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소리만 흘러나올 뿐 아무 의미 없이 공허하게 느껴졌고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는 날이면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길게 늘어지는 느낌 속에서 저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누군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처리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 더 깊이 자기 방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방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더니 이제는 밥 먹는 시간에도 얼굴을 보기 힘들 정도가 되었어요.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작게 대답만 들려올 뿐 문을 열고 나오려 하지 않았고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문 앞에 서 있다가 돌아서곤 했습니다. 가끔 방문 틈 사이로 보이는 모니터, 불빛과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그 아이가 그 안에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였죠. 밥을 차려놓고 몇 번이나 불러도 나오지 않던 날에는 결국 방문 앞에 쟁반을 놓고 돌아섰던 기억도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까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거실로 돌아와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반복됐어요. 그렇게 혼자 밥을 먹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안에 사람이 3명이나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고 텅 빈 느낌이 드는 걸까 하는 생각이었죠. 가끔은 아들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억지로라도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 아이의 표정을 보고 있으면 괜히 방해하는 것 같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꺼내도 아이는 짧게 대답만 하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고 그런 모습이 반복되면서 저도 점점 말을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서로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걸 어떻게 막아야 할지 몰라 답답함만 쌓여갔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본 적도 있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했습니다. 애들도 다 그런 시기가 있는 거라며 그냥 두라는 말이었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혼자 있다가 겨우 마주하는 가족마저 이렇게 멀게 느껴진다는 것이 견디기 힘들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멍하니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계절이 바뀌고 날씨가 달라져도 제 하루는 변하지 않았고 그 안에서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집 밖으로 나가보기도 했습니다. 마트에 가서 필요 없는 물건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공원을 걸으면서 괜히 전화기를 만지작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더 큰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돌아갈 곳은 다시 그 조용한 집이었고 그 안에서 또다시 긴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었지만 분명히 제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걸 채울 방법을 찾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나누고 웃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그리운지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의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 돌아서는 순간에도 주말에 올라온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잠들어버린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저는 점점 더 혼자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제 일상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고 저는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들의 방문 앞에 서 있다가 문득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하루 종일 방 안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고 뭔가 변화를 줘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산책이라도 같이 나가볼까 싶었지만 아들의 반응이 뻔히 보이는 것 같아 쉽게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운동을 시켜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을 움직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였죠. 집 근처를 알아보다가 유도 체육관을 발견했을 때도 사실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가 방에서 나오는 계기만 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이었어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이야기를 꺼냈고 의외로 아이는 별다른 반항 없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는 그 짧은 한마디에 괜히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직도 저를 완전히 밀어내지는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던 것 같아요. 처음 체육관에 데려가던 날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평소와 다르게 옷을 갈아입고 도복을 챙기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묘하게 낯설면서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그렇게 함께 차를 타고 체육관으로 향하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체육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특유의 냄새와 함께 여러 아이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었고 그때 처음으로 감독님을 보게 되었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단단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생각보다 부드럽다는 인상이 먼저 들었습니다. 순간 눈이 마주쳤을 때 괜히 제가 먼저 시선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상하게 그 시선이 오래 남는 느낌이었습니다. 감독님은 처음 보는 저희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저는 자꾸 그 사람의 말투나 표정 같은 것에 신경이 쓰였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하게 단단한 느낌이 있었고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그냥 좋은 선생님이라는 생각 정도였는데도 그 인상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아이를 맡기고 잠시 뒤에서 지켜보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닥을 구르며 연습하는 아이들과 그 사이를 오가며 지도하는 감독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움직임 하나하나가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운동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는데도 그 장면을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제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걸 느끼고 괜히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첫날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이는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다며 짧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몇 번이나 떠올렸습니다. 아이가 방에서 나오지 않던 모습 대신 도복을 입고 움직이던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그 변화가 괜히 기분을 좋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다시 체육관을 찾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익숙해진 공간 안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감독님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지만 괜히 그 사람이 있는 위치를 먼저 확인하게 되었고 눈이 마주칠까 싶어 일부러 시선을 피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왜 그런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운동을 지켜보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저는 점점 그 공간에 익숙해졌습니다. 아이가 땀을 흘리며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놓였고 예전처럼 방에만 있던 모습이 떠오르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가끔 감독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누게 되었고 그 작은 교류가 괜히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평범했던 제 일상 속에 아주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던 순간이 말이에요. 특별한 의미를 두기에는 너무 사소한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 한쪽에 남아 계속 떠오르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을 뿐인데 그 안에서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시선을 마주하고 있었고 그 시선이 점점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체육관에 가는 일이 점점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데려다주고 바로 돌아오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한쪽에 앉아 아이가 운동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특별히 할 일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그냥 그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상하게 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독님과 마주치는 시간도 늘어났고 짧게 인사를 나누던 관계에서 조금씩 대화를 나누는 사이로 바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이의 운동 상태에 대한 이야기였죠. 자세가 어떤지, 적성에 맞는지, 앞으로 어떻게 지도할 계획인지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몇 번 나누다 보니 감독님의 말투가 생각보다 부드럽고 상대를 배려하는 느낌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 성의 있게 설명해주고 아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해주는 모습이 괜히 마음을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그저 아이를 맡긴 보호자로서 듣는 이야기였는데도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은 운동이 끝난 뒤 따로 시간을 내서 면담을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운동 방향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자는 내용이었어요. 그렇게 체육관 한쪽에서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날은 유난히 대화가 길어졌습니다. 아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감독님의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분은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시간들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 보니 집에 가도 조용한 시간이 길다고 했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남의 일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고 있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우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듣고 공감해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관계일 뿐인데도 그 시간이 오래 남아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의 면담이 더 이어졌습니다. 형식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고 점점 그 시간이 편하게 느껴졌어요. 서로의 일상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하게 되었고 저는 저대로 집안에서 느끼는 답답함이나 아이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독님은 조용히 들어주었고 가끔은 짧은 말로 위로를 건네주기도 했어요. 그게 그렇게 큰 말이 아니었는데도 묘하게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운동이 끝난 뒤 늦은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돌아가려는데 감독님이 저녁은 드셨냐고 물었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아직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계기로 갑작스럽게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근처에서 간단히 먹고 헤어질 생각이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더 늦어졌고 결국 집으로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도 괜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었지만 이상하게 불편하다는 느낌보다는 어색함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부엌에서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뒤에서 들려오는 작은 인기척에 괜히 의식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체육관에서의 대화보다 훨씬 자연스러웠고 저도 모르게 웃는 횟수가 많아졌어요. 아들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감독님과 몇 마디를 나누면서 점점 긴장이 풀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괜히 안심이 되었고 이 시간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에도 잠시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 감독님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문 앞에서 인사를 나누는 순간 이상하게 시간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몇 번 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집으로 오게 되고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아이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그 시간이 저에게도 중요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제가 그 시간만큼은
자연스럽게 말을 하고 웃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편하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별다른 이야기가 아니었는데도 누군가가 제 말을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저 평범한 식사 시간이었을 뿐인데 그 안에서 저는 오랜만에 사람과 함께 있다는 감각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그저 그 정도였습니다. 특별한 감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웠고 선을 넘었다고 느낄 만큼의 변화도 없었어요. 다만 분명한 건 그 시간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고 그 기다림이 제 일상 속에서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점점 더 자연스럽게 제 일상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운동이 끝난 뒤 어쩌다 한번 들르던 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특별한 약속이 없어도 당연하다는 듯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저도 모르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고 그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으면 어느새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곤 했습니다. 돌아보지 않아도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었고 그 사람이 가까이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묘하게 공기가 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는 거리를 두려고 일부러 한 발짝 물러나기도 했지만 그런 행동조차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가 바로 뒤에 서 있어도 굳이 피하지 않게 되었고 그 거리감이 점점 좁아지고 있었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도 자연스럽게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가 중심이었던 대화가 점점 저와 그 사람 사이의 이야기로 바뀌어갔고 저는 그 변화가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루 종일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누군가와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웃는 일이 많아졌고 말투도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조용히 그 사람이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 사이로 느껴지는 작은 기척이었는데도 이상하게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그대로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옆에 가까이 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의 팔이 제 팔에 스치듯 닿는 순간이 있었고 그 짧은 접촉에 심장이 순간적으로 크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다시 손을 움직였지만 그 감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작은 순간들을 계속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도 그때 느꼈던 체온이나 숨결 같은 것들이 생각났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했어요. 그저 스쳐 지나간 일일 뿐인데 왜 이렇게 오래 남는 건지 스스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역시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지만 행동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제 옆에 서서 이야기를 이어갔고 가끔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시선을 마주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괜히 시선을 피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순간이 길어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식탁을 정리하다가 접시를 떨어뜨릴 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옆에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손목을 감싸듯 잡아주는 그 힘이 생각보다 단단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잠깐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저 균형을 잡아준 것뿐인데도 그 손길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결국 시선을 떨궜고 손이 놓인 뒤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다시 움직이려 했지만
몸이 쉽게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저는 그 사람과의 거리감이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거리를 두려고 해도 어느 순간 다시 가까워져 있었고,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사실이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분명 선을 넘은 건 아닌데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날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의 손이 닿았던 순간이나 가까이 서 있었던 거리감 같은 것들이 자꾸 생각나면서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했고, 동시에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감정이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저는 점점 그 사람과의 시간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자연스럽게 기다리게 되고 만나지 않는 날이면 괜히 허전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시작된 건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그 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저는 그 감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고 그걸 막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뿐이었죠.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늘 그렇듯 따뜻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고 아이는 먼저 식사를 마친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안에는 저와 그 사람 둘만 남아 있었고 그 조용한 공기가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어요. 아무 말 없이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 때문이었는지 저는 괜히 손을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제 바로 뒤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였어요. 돌아서면 닿을 것 같은 거리였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제 목 뒤쪽에 닿는 느낌이 들었고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공기가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물이 흐르는 소리만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그의 손이 제 허리 근처에 닿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가볍게 스친 것뿐이었는데 그 감각이 너무 또렷하게 남아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손에 힘이 풀렸고 들고 있던 그릇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는 제 손목을 잡아주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그 손이 생각보다 단단하게 느껴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분명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여기서 돌아서야 한다고 머릿속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쪽으로 더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 들었죠. 천천히 돌아섰을 때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었습니다. 시선을 피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눈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서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를 잡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힘이 강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몸이 그대로 끌려가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그 순간 제 숨이 점점 가빠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의 체온이 제 몸에 닿는 순간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함과 낯선 감각이 동시에 밀려왔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대로 기대듯 서 있었고 그 사람은 저를 놓지 않았습니다. 우린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죠.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짧았는지
지금도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숨이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았고 저는 그 감각을 떨쳐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멈추라는 말이 계속 울리고 있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밀어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미 선을 넘어버렸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일상은 분명히 둘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이전과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그 안에 전혀 다른 시간이 끼어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여전히 혼자였고 집안은 조용했지만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올 시간을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있는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평일이 되면 아이의 운동 시간에 맞춰 체육관으로 향하는 길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아이를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차를 세우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에도 괜히 숨이 가빠지는 걸 느끼곤 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항상 세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아이는 앞에 앉아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사람은 뒤에서 별말 없이 앉아 있었지만 그 존재감이 유독 크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하면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고 그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장면이 어색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게 더 익숙해졌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시간은 점점 길어졌고 아이가 먼저 방으로 들어가고 나면 남는 건 저와 그 사람 둘뿐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대화의 내용도 달라졌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고 그 안에서 저는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느껴지는 체온이나 숨결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그 따뜻함이 없으면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 옆에 서 있게 되었고 팔이 스치거나 어깨가 닿는 일이 더 이상 놀라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전히 심장이 크게 뛰었지만 그 감각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평일에 저는 그렇게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 집 안에서의 저는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의 아내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말투도 행동도 시선도 모두 그 사람을 향해 있었고 그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밤이 되면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방 안에 누워 있으면 아직도 남아있는 체온 같은 것이 떠오르곤 했고 그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또 다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올라오는 날이었어요. 문이 열리고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전처럼 반갑게 맞이하려 했지만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계속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아 있을 때에도 문득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손이 닿을 때 느껴지는 감각이 서로 다른데도 그 차이를 자꾸 비교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스스로도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같은 공간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숨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에서 저는 전혀 다른 숨결을 떠올리고 있었고, 그 사실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평일과 주말이 반복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사람으로 살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삶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어느 쪽이 더 제 삶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평일에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졌고 주말에 저는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변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저는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두 개의 삶이 점점 더 깊게 엮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때의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두 명의 남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이상한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분명히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멈춰야 한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몸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는 것처럼 전혀 통제가 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생각보다 먼저 반응하는 제 모습이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주말이 되어 남편이 집에 올라오는 날이면 저는 일부러 더 평범한 아내처럼 행동하려고 애썼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리고 따뜻한 국을 끓이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웃으며 말을 건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전과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 안에서는 전혀 다른 감정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아 밥을 먹고 있을 때도 저는 자꾸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숟가락을 들고 국을 떠먹는 순간에도 문득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저녁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공기나 분위기, 가까운 거리에서 들리던 숨소리 같은 것들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순간적으로 멍해지기도 했어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놓쳐버릴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괜히 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이어가곤 했습니다. 남편이 손을 뻗어 제 손등을 스치는 순간에도 저는 이상하게 다른 감각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접촉인데도 전혀 다른 느낌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고, 그 차이를 비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그 감정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누워 남편의 숨소리를 듣고 있는데도 제 머릿속에는 전혀 다른 숨결이 떠올랐어요. 눈을 감으면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왔던 순간들이 반복해서 떠올랐고 그때 느꼈던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아서 저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곤 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몇 번이나 스스로를 다잡아 보기도 했습니다. 평일에는 일부러 체육관에 가지 않거나 아이를 혼자 보내보려 한 적도 있었어요. 그 사람과 마주치는 시간을 줄이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어도 계속 시계를 보게 되었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지 괜히 궁금해졌어요. 아무 이유도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집중이 되지 않았고 결국 견디지 못하고 다시 체육관으로 향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스스로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이미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 사람을 마주하는 순간
그 모든 생각들이 사라졌습니다. 괜히 불안하고 답답했던 마음이 거짓말처럼 풀리면서 다시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알면서도 저는 그 감각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이상해진 건 일상 속에서도 그 사람이 계속 떠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밥을 준비하고 있을 때도,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을 때도, 심지어는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도 문득 그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각들이 아무렇지 않게 스며들어와 제 생각을 끊어버리곤 했어요. 어느 날은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손이 멈춰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 속에서 그날의 장면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고, 순간 숨이 가빠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몇 번이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사람이 떠오르고 다시 같은 감정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고 그 안에서 저는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시간을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없으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주말과 평일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무엇이 진짜 제 모습인지조차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끊어낼 수 없는 중독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그걸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들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적어도 아이만큼은 전혀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잘 마주보지 않던 아이였는데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오래 바라보고 있는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시선이 괜히 신경 쓰여서 제가 먼저 피하게 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갑자기 부엌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 시간에 방에서 나오는 일이 거의 없던 아이였기에 저는 순간 당황해서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한참 바라보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운동이고 뭐고 이제 그만두면 안 되냐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시선을 피한 채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 사람 만나는지 다 안다는 식의 말이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듯 짧게 말을 던지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진 것 같았고 손에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 시선이 자꾸 떠올랐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 생각할수록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정말로 멈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체육관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늦추고 집에 머물러 있으려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시계를 계속 보게 되고 손에 잡히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결국 저는 핑계를 만들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를 데려다 주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는데도 괜히 근처를 서성이다가 결국 체육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마주한 순간 저는 그동안 했던 다짐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불안했던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게 되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그 공기가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 가까이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 안에서 저는 다시 같은 감각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지만 몸이 그 생각을 따라주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왜 또 그 사람을 찾아갔는지, 왜 그 자리에서 돌아서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고 죄책감이 점점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아이의 방문 앞에 서 있다가 몇 번이나 노크를 하려다 말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어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섰고 그 순간 스스로가 너무 작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이와의 대화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거의 없었고 집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무겁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관계를 끊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의 말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도 그 사람을 마주하는 순간이면 그 모든 것이 잠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도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틀어졌다는 걸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특히 아이의 태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처럼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모습은 그대로였지만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고 그게 저를 더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하려 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연스럽게 웃고 더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제 행동이 더 어색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밥을 차리면서도 손이 자꾸 떨렸고 괜히 접시를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아이와 단둘이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말없이 밥을 먹고 있는 그 짧은 시간에도 저는 계속 숨이 막히는 것 같은 압박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도 그 시선이 계속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아이는 먼저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식탁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니 그 뒤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져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그 방문 앞까지 가게 되었어요. 문을 두드리려다가 멈췄습니다. 안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잘 들리지 않았는데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 순간 제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아이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화의 내용이 점점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분한 목소리였고 그게 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몇 마디는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히 들린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과 만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고 문 앞에 서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고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귀에서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통화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알 수 있었어요. 아이가 전화를 건 상대는 남편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고 저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아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담담하게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로 하나씩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숨기고 있던 모든 행동들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서 그 말을 다 들어야 한다는 것처럼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숨을 참고 서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에도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마치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정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고 시계가 움직이는 소리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전혀 감각이 없었어요. 남편이 언제 올라올지 생각하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떨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상하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따뜻했던 체온과 가까운 거리에서 느껴졌던 숨결이 자꾸 생각났고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무서웠어요.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그 감각을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더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그 다음 날은 아침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집안이 이상하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도 귀가 먹먹한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고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 건 점심이 조금 지난 시간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고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가 천천히 가까워졌고 그 익숙한 걸음이 거실까지 이어졌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저를 내려다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저는 그 눈을 마주볼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너무 길게 느껴졌고 저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눌린 목소리였는데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너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었냐는 말이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가 그대로 전해졌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 거리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너무 커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는 말이 이어졌고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에서 혼자 지내며 일하고 돈을 보내고 그게 다 가족을 위한 거라고 믿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것 같았고 그 자리에서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그저 잘못했다고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미쳤던 것 같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고 계속 말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저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예상했던 어떤 말과도 달랐습니다. 그 사람 집에 아직도 가냐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고개를 들었을 때 남편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완전히 멈춰버린 것 같았고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느꼈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변해가는 모습이 눈에 보였고 평일마다 어떤 식으로 지내고 있는지도 대충은 알고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이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었던 것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훨씬 차가운 느낌이었고 그 안에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는지 알 수 없어서 더 숨이 막혔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더 했습니다. 이혼하자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저 바닥에 손을 짚고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그걸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잃게 되는지 그제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도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계속 빌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모든 걸 끊겠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 반복했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결국 돌아섰고 방으로 들어가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졌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고 남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분명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정리하겠다고 말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때만큼은 정말로 그 관계를 끝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은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체육관에도 가지 않았고 아이와도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다가도 문득 그 사람이 떠오르면 손이 멈추고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그 감각을 지우려고 애쓸수록 더 선명하게 떠올랐고 그게 저를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는 일이 줄어들었고 식탁에 앉아 있어도 아무 말 없이 밥만 먹는 시간이 이어졌어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일부러 더 조용히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접시 소리 하나에도 괜히 눈치를 보게 되었고 집안의 공기가 점점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남편은 다시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주말이 끝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너무 낯설고 무서웠습니다. 분명 후회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와 동시에 숨을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예전과 같은 평일이 돌아온 것 같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전혀 달랐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다가 결국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유는 스스로도 알 수 있었어요. 차 키를 집어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미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차를 몰고 도착한 곳은 익숙한 골목이었고 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그 짧은 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과 이대로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부딪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벨을 눌렀습니다. 그 소리가 울리는 순간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길을 비켜주었고 저는 그대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익숙했습니다. 몇 번이나 왔던 공간인데도 그날은 더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저는 다시 숨이 가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다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감각이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더 이상 낯설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고 그저 그 사람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평일이 되면 그 사람의 집으로 향하고 주말이 되면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집에서 남편과 아이를 마주했습니다. 그 반복이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도 그 경계를 구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시간에도 저는 여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을 때에도 같은 공간에 앉아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감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한 저는 그걸 끊어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왜 멈추지 못하는 건지,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는 건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봤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더 이상 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일과 주말이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저는 여전히 두 명의 남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짜인지, 어떤 선택이 맞는 건지
이제는 스스로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지금도 그 답을 찾지 못한 채 같은 시간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